국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업계 최장수 연역을 자랑하는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이번에 불투TV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좋아요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불투TV의 첫 게스트인 한국블록체인기술연구소의 이정윤 대표님을 모셔봤는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기술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이정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대표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술 개발을 해서 이제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앱 서비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설명드릴 DID 서비스, 그다음에 NFT 이런 거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IBC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IBCT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는 이제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5년차 정도의 블록체인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에서 하는 레지스 메인넷의 저희 특징에 대해서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레지스 블록체인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이더리움, 또 하이퍼레저, 그다음에 이오스, 솔라나 이런 그 메인넷의 하나입니다. 이 레지스라는 그 블록체인은 그 데이터의 어떤 무결성을 이제 보장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플랫폼이고요. 다른 체인들하고의 어떤 차이점은 그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무결성을 이제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에 특화된 그런 블록체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에서 이제 진행하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 DID 기술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DID 기술은 이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사용자를 이제 어디서 식별을 하게 되냐면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접속을 할 때 내가 이제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로그인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로그인을 블록체인 기술로 이제 로그인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 그 자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인 기술이 이제 공인인증서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공인인증서들은 이제 옛날 전통 IT 산업에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런 걸 블록체인하고 접목을 하면서 나를 이제 증명해내는 그런 쪽에 이제 활용되는 기술로서 DID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블록체인 기반 전자 신분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DID 기술을 사용하여 레지스 메인넷을 이제 치안 분야 같은 부분에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그 경찰청 그 치안 정책 연구소와 함께 그 DID에 대한 어떤 세계 표준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도 이제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워낙 이제 사이버 범죄라든지 또는 이제 인터넷 환경에 있었던 그 정보의 오남용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DID 기술이 이제 이용이 돼서 그런 이제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을 블록체인으로 보장받고 또 그 데이터를 유통하거나 생성한 사람들이 이 DID를 이제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내 신원 정보는 이제 유출되는 걸 막고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밝힐 수 있는 이제 이런 효과적인 사용자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이 돼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메타 스페이스 미음이라는 마켓을 정식 오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NFT 및 메타버스 사업은 어떻게 진행 중이신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 레지스에서는 이제 레지스 NFT라고 해서 NFT 플랫폼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한 3개월 전부터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업의 주 고객은 이제 이런 이제 예술 작품이나 또는 그런 이제 디지털 아트
이런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NFT를 이제 발행하려고 할 때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다른 이제 그 클레이튼의 어떤 NFT가 이제 드롭스라고 하는 클립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다른 이제 경쟁 플랫폼들도 있는데 그런 플랫폼들은 이제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그 NFT를 발행하고 그것을 판매하는 그런 플랫폼이라면 저희는 그 갤러리나 또는 그런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지적재산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신들의 플랫폼으로서 NFT 사업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플랫폼 뭐 렌탈 또는 플랫폼 제공 이런 이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시작되면 이제 많은 이제 갤러리나 또는 컬렉터 분들이 이제 많은 소장품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께서 저희들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플랫폼을 이제 갖게 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목적에서 지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 메타 스페이스 뮤음이라고 하는 갤러리도 이제 스페이스 뮤음이라는 갤러리가 저희 쪽 기술을 채용을 해서 자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아트페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산에서 큰 행사가 열렸었거든요. 근데 그 행사에 실제 이제 클레이튼과 같이 그 클립스하고 같이 이제 출품을 해서 모든 NFT가 이제 전량 판매가 되는 그런 또 기염을 토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레지스에서 이제 다른 가상자산 월렛에 비해 레지스 월렛이 갖고 있는 특장점이 있다면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레지스 월렛은 기본적으로 레지스 블록체인에서 운영되는 가상자산 또는 레지스 블록체인에서 운영되는 NFT 자원들 그다음에 레지스 블록체인에 내재화되고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는 사용자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냥 뭐 일례로 그냥 월렛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가상자산만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그 저희들 레지스 월렛은 이런 가상자산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도 컨트롤할 수 있고 자신의 이제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데이터에 관련된 것들이죠. 이런 거를 이제 보관하고 전송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지갑 소프트웨어고요. 또 가장 큰 특징은 물론 이제 업데이트가 되기 전이고 여기서만 좀 이제 먼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오직 한 사람만이 한 개의 월렛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개념. 저희는 이제 one person, one wallet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이제 기능이 이제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제 생체 정보를 근간으로 해서 이제 지갑을 이제 운영을 한다라는 개념인데요. 바꿔서 말하면은 이제 개인 키가 유출이 되어도 그 사용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신의 생체 정보하고 매핑이 되지 않으면 그 지갑을 쓸 수도 없고 지갑을 깔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키를 뭐 분신하거나 또는 개인 키가 분신함에 따라서 누군가 해킹을 하거나 또는 내가 분실한 개인 키를 다시 복구하려고 할 때 내가 잘 보관하지 않았으면 자신의 자산을 다 날리는 게 블록체인의 지금까지의 어떤 그 상식이었잖아요. 그런 상식을 깰 수 있는 그런 지갑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직접 들어보니 레지스와 여러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개발과 상용화가 지금 활발해지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치안정책연구소와 자율주행 자동차에 쓸 수 있는 블록체인과 DID 기술을 저희가 함께 연구를 해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죠?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모든 판단을 내리고 핸들이나 이런 그 기어 등을 조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이세돌과 구글의 어떤 옛날에 그 이제 바둑을 두는 게 있었죠. 그러기 위해서 그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가 이 바둑을 두기 위해서 수만 번, 수천 번의 그 바둑을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서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킵니다. 이것처럼 자율주행에서도 이 자율주행이 원활하게 되기 위한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주행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행 데이터를 이 어느 정도 양이냐,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뭐 9만 시간 이상의 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이 좀 입증이 된 바 있습니다. 근데 9만 시간 정도의 주행 데이터는 어떤 한 개 기업이나 한 개 국가가 모을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거든요. 즉 수많은 사람들, 지금 현재도 밖에서 운전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데이터를 모아도 9만 시간을 모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큰 데이터 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 진짜 데이터도 있을 수 있지만 가짜 데이터도, 예를 들면 그 데이터를 누군가 산다면 그 데이터를 가짜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짜로 판매된 데이터가 AI 학습에 활용이 되면 AI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치안정책연구소 같은 데서는 이 주행 데이터가 정말로 실주행 사용자가 주행한 데이터가 맞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주행자의 아이덴티피케이션, DID로 확인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의 실제 주행 데이터가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을 받으면서 AI 쪽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블록체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어떤 사업에 이 블록체인이 아주 긴밀하게 용인하게 사용이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자율주행 자동차 적용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요즘 들어서 가장 이슈가 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크게 업계 이슈를 몰고 왔던 테라 루나 사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이 어떻게 되시는지? 네, 민감한 질문을 해주셔서 좀 이제 좀 걱정은 됩니다만, 이제 제 생각을, 우선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테라와 루나는 이제 전형적인 디파이 사업 모델입니다. 사실 디파이 사업 모델은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굉장히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했던 영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디파이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고, 그 디파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잠재적인 어떤 기대 수익을 이제 예상하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해왔던 게 사실이고요. 또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나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성원을 받아서 이제 루나 테라가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블록체인의 가장 좋은 부분이 잘 녹아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이 디파이 사업이든 어떤 이제 금융 사업이든 문제는 이제 그 안에서의 어떤 금융 리스크라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국가가 보장을 하느냐, 국가가 보장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으로 이제 귀결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리스크에 이제 제대로 처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현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고, 안타깝게도 그 디파이 관련된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저희와 같은 데이터를 다루는 블록체인의 모든 산업, 블록체인 관련된 산업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디파이 사업은 앞으로 블록체인 업계나 암호화폐 업계가 가야 될 방향은 분명한 방향이고요. 이 부분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 더 진보하고 진보되고 기술적으로 많이 보완이 되고 또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도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보완이 돼서 다시 이런 산업이 다시 육성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레지스와 이제 이정윤 대표님의 업계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고요. 앞으로 이정윤 대표님과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의 미래에도 많은 기대가 모일 것 같습니다. 이정윤 대표님, 오늘 인터뷰와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불토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